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다 얼마 전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을 감옥살이하게 만들게 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설마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면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 지영이 너 말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단지 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얘기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되시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 너 조만간 엄마 좀 봐야 할 것 같아. 엥? 나 어제 어머님 뵀었잖아. 그런데 왜 또? 사정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나 사실 엄마가 둘이야. 지금 아빠랑 재혼한 엄마는 새엄마고, 원래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럼 친엄마 분이랑 조만간 봐야 한다 이 말이야?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나도 엄마 딱히 너랑 안 만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친엄마라면서 어째 태도나 말하는 게 많이 미적지근하네.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아니, 워낙 나 어릴 때 이혼한 사람이라서 사실 원한도 정도 없어. 단지 내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에야 결혼한다니까 연락이 와서 문제지. 내 결혼식에 그래도 친엄마니까 꼭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 나야 뭐 할 말도 없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래. 일단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고. 그래서 골치는 아픈데 일단은 두고 보려고. 알겠어. 그럼 뭐 나도 한번 만나 뵙기는 해야겠다. 얼마 안 볼 사이라도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 우리 이쁜 태호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무리다 싶으면 그냥 거절해도 되니까 너무 맘 부담 갖지 말고.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만난 시어머니는 비싼 옷이며 가방을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돈 많고 교양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투도 부드러웠던지라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편하게 말 놓기로 했으니까 말 놓아도 괜찮겠지. 그래, 지영 씨라고 했나? 네, 어머님. 편하게 지영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 지영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혹시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는 복장이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는 봤는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너 그럼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차림이 그게 뭐였니? 검은 정장인지 뭔지 입고 왔었던 거 영 아니더라. 아, 제 나름대로는 어머님 만난다고 격식을 차렸었던 건데 너무 그게 과했나 보네요. 아니, 아니, 격식 차린 건 좋은데 다른 의미로 격식을 안 차렸더라고. 그거 브랜드 뭐냐고 물었을 때 너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다는 증거야. 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였다는 건가요? 그래, 그래. 나는 너한테 보이려고 비싼 코트며 가방까지 걸쳤는데 넌 너무 후줄근하니까 내가 다 창피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무시하는 거 알지? 비싼 옷은 재질부터가 이미 다르거든.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원단이며 브랜드 같은 거 다 따진다. 저나 태호 씨나 그런 걸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썼나 봐요. 다음부터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에 미달인 인생은 결국 남들한테 욕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겠니? 말대답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된다. 네, 어머님. 신경 쓰도록 할게요. 태우게. 그래도 내 핏줄이네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해 주렴.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의 친모. 이미 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까칠하게 이것저것을 지적해대니 진이 빠지더군요.
잠깐 만날 때만 신경을 쓰면 되겠지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제게 슬슬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50만 원만 지금 빨리 이체 좀 해보거라. 50만 원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요즘은 모바일 뱅킹인가 뭔가 다 된다며 그거 설치해서라도 빨리 보내보거라. 내가 정말 급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태호 씨한테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은행까지 일단 걸어가고는 있을게요. 지금 CM이 될 사람한테 돈 보내주기 싫다고 쓰는 거니? 내가 뭐 용돈을 달랬니? 예단을 미리 달라고 했니? 그냥 5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고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가족 관계가 되겠단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가훈이 친한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라서요. 아버지가 늘 신신당부하는 거라 빌려드리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랑 내가 지금 친한 사이니 그럼 빌려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죽어라. 네? 그냥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좀 힘들겠네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내 아빠, 아니 사돈 양반이 한 말이니 왜 대체 그렇게 세상 팍팍하게 사신다니? 이은아, 한번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원래 잘 사셨는데 보증서고 그랬다가 다 날리셨거든요. 보증 서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셔서 아버지나 저나 신경 쓰고 있어요. 도박이 뭐 나쁘기라도 하다니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건 반대로 따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아니, 됐다.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앞으로 내가 부를 일 있으면 제깍제깍 나오기나 하거라.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뻔뻔하게 하기에 대체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죠. 나도 안 그래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 뭐? 100만 원씩이나? 어. 근데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200만 원으로 갚아주더라. 한 이틀도 안 돼서 바로 갚아주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대. 그럼 100만 원은 왜 추가로 더 주신 건데? 돈 빌려줄 때 일부러 다짜고짜 말했던 건데 믿고 빌려줘서 고마운 비용이라나 뭐라나? 나도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빠 얘기 들어보면 엄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설마 아버님한테 최근에 만났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거야? 아니,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냥 넌지시 과거 얘기 물어봤었지. 근데 알면 실망할 거라면서 그냥 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래. 그 이상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과연 남자친구의 친모에게 얽힌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던 저는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배나 되는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상식 밖의 행동이다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결혼식을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의 친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시설의 봉사활동에 저를 끌고 가더군요. 오늘 봉사활동 해보니까 좀 어떻디 친해졌다든가 정 붙은 사람은 있고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서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은 무슨 계기로 봉사활동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든 사람 돕는 게 내 낙이라 그렇지. 별거 있겠니? 보나마나 뻔한 걸 물어보니 대답하기도 민망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웃으시면서 대하시길래요. 사람이 늘 웃고 살 수야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괜히 잘해주면 더 엉겨붙어서 봉사활동 또 힘들어지기만 한다. 너도 앞으로 봉사활동 할 일 있을 테니
꼭 명심해 두거라. 어떤 남자분이랑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랑은 친하신가 봐요? 얘는 내가 뭐 길게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어떻게 지냈냐부터 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해대고 여유가 만만인 걸 보니 결혼식 준비는 아주 잘 되고 있나 보구나. 결혼식 준비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태호 씨도 많이 신경 써주고 있고요. 그 결혼식 준비에 상견례가 빠졌다는 생각은 못하니 조만간 날 잡거라. 내가 한번 얼굴은 봐야겠으니까. 이미 한번 했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태호 친모다. 친모. 졸지에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번 봉사활동에 갔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아예 봉사활동에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활동 중에 다시 보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떠올라 남자친구와 함께 재방문을 했죠. 열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비 시모와 함께 방문했던 걸 알아봤는지 예비 시모와 길게 대화하던 남자분에게서 인형을 각각 하나씩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인형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 약간 감촉도 뭔가 비닐 같은 거 든 느낌이고. 누르면 소리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건데 배터리 다 된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감촉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궁금한데 한번 뜯어봐도 괜찮으려나? 엥?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받은 선물인데 그걸 뜯어도 되나? 그래도 주신 성의가 있는 건데. 원래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살짝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바느질 잘 해놓으면 되지. 에이, 그러지 마. 태호 너 바느질 같은 거 못한다며. 아님 나중에 나 있을 때 같이 확인하든가. 그러자. 그럼 마침 내일 상견례니까 그때 챙겨오면 같이 확인해봐도 될 테고. 아버님한테 영 죄송하네. 엄마 괜한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르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냥 사정 말하고 안 가도 된다? 아버지도 태호, 너 친모분이랑 그래도 안면 터야지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 몸 좀 불편하긴 해도 휠체어로 왔다 갔다. 잘만 하니까 나로선 뭐 말릴 이유가 없네. 저는 남자친구와 2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퉁명스런 남자친구의 친모 때문에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이해 못할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갖게 된 아버지의 의족을 보면서 표정을 구긴다거나 단답을 하는 등 모습에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아버지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친모 때문에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오늘 상견례 때 태호, 네가 봐도 좀 많이 선 넘었다 싶었지? 근데 미칠 거 없이 그냥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너도 그렇게 하라며? 아니. 너 아버님 달랜다고 같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챙겨놨던 인형 확인해봤거든?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게 뭔데? 설마 약 같은 거 아니지? 지금 경찰서에서 확인받고 있는 중인데 상황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약 맞는 것 같아. 너랑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얻었다고 했더니 네 인형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대. 그럼 뭐 어떡해? 내가 지금 뜯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면 돼. 증거 보존하고 확인하는 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내가 불러주는 경찰서로 지금 바로 오면 될 것 같네? 알겠어. 그럼 지금 인형만 챙겨서 곧장 갈게.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없지? 나 지금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아. 이건 이 문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었거든. 옛날에 사기 도박했었던 적이 있어서 전과도 있다더라고. 약 운반책 같은 걸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경찰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언 좀 들어둘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갑자기 무슨 말에 꽂혀서 소름이 돋는다는 건데? 어머님 말이야. 저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우리 인형 줬던 시설 남자분이랑 친해 보이길래 그냥 친하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좀 심하게 발끈하시더라고.
어쩌면 우리한테 인형 준 것도 어머님이 언지를 줘놨었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태호, 너 돈 빌렸다가 바로 비싸게 갚았던 건 지금도 도박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그야 모르겠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다 얘기하자. 저는 결국 남자친구, 선물을 건넸던 시설의 남자분까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모가 남자분에게 인형을 선물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남자분이 제게 인형을 건넸었던 건 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모,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전과자와 제가 함께 방문했었던 걸 기억한 덕분이었죠.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당해하고 있던 중, 이 일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나 300만 원만 좀 당장 빌려주거라.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아하, 그 잘난 사돈 양반이 신신당부한 말 때문이라 이거지? 근데 너 봉사활동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 말은 너무 그렇게 담아두면 안 된단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너 프로필 사진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구나. 어머머, 근데 사돈 양반 의족한 거 다시 봐도 참 흉측도 하다, 예. 적당히 하시죠. 돈 못 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욕까지 하시나요, 지금?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집안 망신당하기 딱 좋게 생겼네. 괜히 끌고 갔다가 사람들 구설수에 파혼당하기 싫으면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결혼식 할 거니깐. 뭐? 아줌마? 결혼식을 나 없이 해. 너 지금 미쳤어? 좀 모질게 말 좀 했기로써니 태호 친모인 나한테 막말을 해? 아줌마도 좋게 쳐준 거예요. 약 유통 전과도 있으시고 사기 도박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술 먹었니? 지금 시모될 사람한테 하는 미친 소리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아줌마,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는 인생은 남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넌 정말 안 될 애구나. 태호한테 내가 너 어떤 싸가지인지 말해줘야 정신 차릴래? 우리 잘난 아들 채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 어릴 때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열받을 건덕지가 뭐 있을지 모르겠네? 보나마나 태호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었지? 아니면 뭐 약 운반책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 아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약 운반책이라니 내 듣자 하니까 이 미친년을 가만둬선 안 되겠구나. 누가 미친 여자인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되겠죠, 아줌마. 야, 너네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된 남자친구의 친모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약을 보관, 유통하려던 계획이 있었고 꾸준히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었습니다. 약 봉투에 비닐이 나와 있고 가택 수사를 하니 약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죠. 이 일로 양가 집안에 결국 전해지게 됐고 결혼식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식의 일정까지 무리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모이자 전과자였던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조금은 성장했을 본인을 기대해봅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지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크게 모나지 않으시고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얌체 같은 동서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참 많이도 힘들었죠. 자신의 것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동서 때문에 힘들었던 일과 최근에서야 당한 것을 통쾌하게 되갚아준 일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여보, 미안해. 괜히 사업한다고 나대는 바람에 당신이랑 현지까지 힘들게 하고. 나도 찬성한 일인데 자꾸 자책할래? 다행히 시부모님도 같이 살자고 해주셨고 집도 큼지막한 곳으로 가니 좋기만 하구만. 그래, 당신이나 우리 딸 현지 생각해서라도 힘낼게. 근데 합가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자. 전에 재수 씨랑 한번 크게 다툰 일 있지 않았어, 당신? 다퉜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랬어? 그때 나한테 됐다면서 말도 안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이제 또 같이 지내게 될 마당인데 이런 거 미리 알아둬야 나도 조심도 하지. 괜히 집안 안 좋은 분위기 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명절 때 다들 전 부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 받는 척 나가고 내가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올려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어른들한테 거짓말하잖아. 왜? 아버님이 송편 다 빚어놓은 거 이쁘고 맛있게 잘했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지? 그거 어머님이랑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민망하다면서 호호거리는데 동서 막상 송편 빚지도 않았었거든. 말만 들으면 좀 얌체 같기는 하네. 근데 또 따지고 들기는 좀스러운 느낌이라 말은 못하겠어서 화나더라.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나한테 또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을게. 남편의 사업이 망해 집을 팔게 된 저희는 시부모님의 권유 덕분에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형편이 좋지 않아 같이 지내고 있었던 동서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되었다지만 각자의 공간이 넓은 집이었음에도 갈등은 계속 생기게 됐죠. 동서, 혹시 동서가 내 노트북 가져갔어? 등본 출력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네? 아니요, 제가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저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는 볼게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이미 찾아놨어. 빌려갔으면 빌려갔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왜 또 거짓말하고 그래? 동서 참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아니, 형님이 순순히 말하면 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트북 제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은 핑계 대시 덤분이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멀쩡한 노트북 빌려가 놓고는 바탕화면 가득 찰 정도로 이상한 프로그램 다 깔아놓은 게 누구야?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냥 바이러스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라니까 좋은 줄 알았죠. 설치할 때 누가 그렇게 화면 막 유심히 살피면서 설치해야 할 거 아닐 거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애초에 쓰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하다못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든가.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앞으로 노트북 빌려갈 일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됐죠? 되기는 뭐가 돼. 지금 동서 태도가 영 아닌데.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런 일로 우리가 다퉈야 해? 앞으로 물건 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준수해줘.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동서 기계치라서 노트북 말고도 고장낸 거 한둘이 아니잖아. 남의 물건 멋대로 쓰는 것 좀 자제하자, 제발. 응?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나 원참 남들이 들으면 노트북에 무슨 금칠이라도 한 줄 알겠네. 동서는 그 뒤로도 제 노트북을 멋대로 빌려가서는 이것저것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등 사고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옷이며 가방들도 멋대로 빌려가 놓고는 몰래 돌려놓는 일도 종종 있었죠.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없이 살아도 제발 구차하게 살지는 말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지도 아니고 왜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걸치고 다니세요?
형님 코트 입고 나왔다가 짝퉁인 거 들켜서 저 완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동서. 내가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다녔어? 그리고 남의 물건 멋대로 입고 다니다가 본인이 창피당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설마 저 엿먹이려고 일부러 짝퉁 딱 보이게 냅두신 거 아니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가짜를 들고 다니시냐고요. 아주버님도 지금 취직했겠다. 형님도 일하겠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남의 물건 멋대로 훔쳐 쓰는 동서야 모르겠네. 시부모님이 육아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우리 딸 육아 비용이며 남편 사업하다 생긴 빚이며 돈 나갈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동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헛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면 되겠어? 몰라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회적으로 매도 당한 충격까지 해서 이 코트는 제가 가지는 걸로. 적당히 해 동서. 나도 지금 서방님이며 시부모님한테 이를까 말까 고민 중인 시점이야. 사람이 참아주면 호구 취급할 게 아니라 고맙다면서 알아서 선을 지켜야지. 이런 거 말해봤자 가족끼리인데 뭐 어떻냐고 하실 분들이 시부모님인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빌붙는 신세인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시부모님 심기 거슬러봤자 형님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뿐인 동서 좀 넘어가 주세요. 동서는 점점 저를 대하는 예의나 물건을 멋대로 쓰는 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역시도 행동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시부모님이랑 해서 다 같이 캠핑 갈 일이 있어서 좀 빌렸어. 아주버님이 바쁘신 모양인지 연락이 안 되더라. 동서가 말 좀 해줘. 형님 미치셨어요? 캠핑 장비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말도 없이 가져가세요? 돈이 얼마짜리니까 따로 장만하긴 못해서 빌려 쓰는 거지. 동서도 내 옷이며 가방이며 기계들 멋대로 가져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빌려간다고 말해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 일 아냐? 그거야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캠핑 장비는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서 기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캠핑 장비도 잘 모르는구나. 비싼 거야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쓴다고 다른 거 아냐. 잘 정비해서 갖다 둘 테니까 그만 좀 떽떽거려. 땡땡거리다뇨. 제가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장비에 흙 묻거나 고기 구울 때 기름 튄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캠핑 장비로 요리해 먹다가 코팅 벗겨지면 나중에 되팔 수도 없다고요.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같이 쓰는 거야, 동서.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말 들으면 동서가 나 엄청 배려라도 해준 것 같다. 가만히 안 있으면 동서가 뭐 어쩔 건데? 그거야 두고 보면 알 일이죠. 나중에 울며불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미리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 피눈물 흘리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 무서워서라도 앞으로는 뭐든지 다 보고해야겠네. 본인이 아쉬울 때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고 훔쳐가더니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쓸 장비를 빌리겠다는데도 온갖 난리를 피우는 게 동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차키가 분실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서 혹시 내 차키 가져갔어? 안 보이는데 동서밖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와, 이제는 하다하다 생사람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주 혐의까지 창조하시고 난리도 아니시네요? 동서가 저번에 두고 보라고 한 이후로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크게 한 방 터뜨리려고 아껴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저도 사람인 이상 저 싫다는 사람 아니 꼽고 치사해서라도 상대 안 하고 말죠. 형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 해서 저 그냥 자급자족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어디서 뭐 떨어뜨리거나 하셨나 본데 잘 찾아보시고 사람을 취조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래놓고 내 자동차 몰래 몰고 가거나 쓰기만 해봐. 그때 가서 사고 나면 나 동서 절대 책임 못 지는 것도 알아두고. 저도 면허증 있고 남편 차며 제 차며 몰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형님 차 필요할 일도 없는데 자꾸 헛소리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동서가 또 워낙 거짓말해온 날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형님 차 한 번이라도 몰았으면 당장 천벌받을 거예요. 말 애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차는 안 몰고 키만 가져갔나 보네. 차 키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됐네요. 됐어. 사람 의심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이미 낙인 찍은 분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잘 찾아보기나 하세요. 또 이 문제로 얘기하고 형사 놀이하려 드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느 날 자동차 키가 분실이 됐기에 저는 범인이 동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얘기하자 설마 동서가 그랬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도 내 물건 훔쳐가 놓고 얼마나 속을 썩였어? 이번에 차 키도 걔가 가져간 거 100%야. 그런데 당신 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잖아. 차 몰면 빼박 들킬 일일 텐데 설마 그렇게 얕은 거짓말을 하겠어? 걔 생각을 난 알 수가 없지. 나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누가 그럼 그걸 가져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고 당신도 아니면 누구겠냐고. 만약 당신 말대로 일단 차 키만 챙겨둔 거라고 하자. 근데 더 좋은 동생 차도 있고 본인 차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당신 차를 챙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몰라. 뭔가 지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 골탕 먹이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키는 업체에 말해서 추가로 확보해 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또 찾아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도 확인을 해볼게. 집에서 찾아볼 때 이미 찾아본 곳은 꼭 표시하거나 기억해둬. 쫄려서 몰래 자기가 훔친 거 스리슬쩍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으니까 걱정을 마셔, 마누라. 아니면 당신이 서방님한테 한번 슬쩍 떠봐주면 안 될까? 차키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상한 거 있는지 좀 봐달라고. 당신한테 민망해서 직접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생도 많이 미안해하기는 하더라. 한번 재수 씨 수상한 거 없냐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는 꺼내볼게. 남편과 서방님의 도움을 통해 동서의 꿍꿍이를 알아내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요. 출장을 다녀오고 제 차를 확인해 보니 어째 사용감이 있고 주차된 위치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누군가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일을 부탁해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당신 지금 어디야? 블랙박스 내용 빨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자동차 쓴 거 맞지? 그 안에서 담배라도 폈어? 어쩐지 담배 냄새 좀 나는 느낌이긴 하던데. 담배 피기는 했는데 혼자서 핀 게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남의 차에서 편하게 담배 피려고 이랬나 보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담배 핀 상황이야. 그리고 담배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핀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바람을 펴? 갑자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을 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재수 씨가 바람 피는 거 동생도 의심하고 있었더라고. 당신이 차키 잃어버린 일로 수상하다, 뭐다 한 거 전해줬더니 다 말해주더라. 세상에 바람이라니. 지 주부일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년이. 서방님은 그럼 그걸 가만히 뒀어? 일단 바람 피는지 아닌지 증거만 잡으려고 하던 중이었대. 그래서 차 몰래 따라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눈치챘는지 본인 차로 외출 안 하는 일이 잦아졌다더라. 설마. 그래서 내 차키 몰래 훔쳐갔었던 거야? 근데 그게 블랙박스에 바람핀 영상이 다 담겨 있었던 거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술 마시면서 아주 문란하게 놀아나고 있더라. 정황 보면 음주운전까지 한 거 확실한데 본인이나 바람핀 어린 놈이나 블랙박스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 재수 씨야 기계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둘 다 참 황당하네. 동서, 나 출장 다녀온 동안 내 차 탔어? 확실히 누가 탄 흔적이 있어서 그래. 형님, 말했다시피 저도 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형님 같은 그지도 아니고 왜 형님 차를 타겠어요? 자꾸 이렇게 긁으시면 저도 못 참아요. 그럼 이번에도 내 차 안 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어? 저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 아냐. 네, 형님 차 안 탔어요.
만약 차 탔으면 천벌 받을게요. 됐어요? 그래? 그럼 동서 천벌받겠다. 말을 알아듣게 말하세요. 괜히 형사질하면서 사람 몰아가지 마시고. 자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랙박스 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몰랐나 봐? 동서가 상간남 만나서 헛짓거리한 거 다 녹화되어 있던데? 서방님 몰래 바람 피려고 내 차 이용해서 만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다 담겨 있더라? 형님, 잠시만요. 혹시 그이한테 말했어요? 일단 제 얘기 드러나 보세요. 얘기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영상 보면 다 확실하게 불륜이라 생각할 만하던데 뭘.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전에 나보고 구질구질하다느니 뭐니 욕했었잖아. 동서, 매사 떳떳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고 그래. 그리고 동서. 아니, 네가 하는 말 이제 더 믿고 싶지도 않아. 차키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던 거 기억은 나. 미안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남편 무능력한 탓에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애정 좀 나눌라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니까 저도 죽을 맛이었다고요. 그게 남의 차 술 마시면서 몰고 바람핀 이유가 되지는 않지. 오랫동안 가족한테 거짓말해오고 기만질해온 대가는 치러야 할 것 같아. 형님, 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불륜녀 딱지 생겨서 인생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야, 이년아. 참아줄 때 진즉 선을 지키지 그랬어. 아쉬울 거 없을 때 잘해줬으면 나도 어지간한 건 넘어가줬을 텐데. 이건 서방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못 넘어갈 문제 아닐까? 아니, 진짜 저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죗값이나 치러, 이년아. 형님, 결국 동서는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친정 집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위자료를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정을 못 받아 바람을 핀 것이라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자 하니 유부녀인 걸 모르고 바람을 폈던 상간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마당이네요. 이래저래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여자이다 보니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패배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동서는 사라지게 됐고 덕분에 전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시원한 요즘인데요. 동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종종 제게 문자를 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니 협박 문자들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 협박죄로 또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울며불며 그때 또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30대가 되기 전 결혼을 하게 된 시점에야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과 관심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려 노력했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였죠.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먼저 자고 있어. 얼마 전까지 프로젝트 하던 거 다 끝냈었다며? 근데 또 야근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 신혼인데 회사도 참 너무하네.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희원이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자고 있으라는 거야. 왜? 아가씨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어? 아님 설마 또 사고라도 치신 거야? 정확히는 희원이한테 얻어맞은 사람한테 뭔 일이 생긴 거지. 술자리에서 뭐 언성서로 높이다가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후려쳤다나 뭐라나. 세상에. 그럼 상대방은 괜찮고? 다행히 술 취한 상태에서 휘두른 거라 많이 다친 건 아닌가 봐. 일단 나중에 경찰서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든지 할게. 어머님도 이번 일로 그냥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할 텐데. 엄마 희원이 바라기라서 절대 포기 안 할걸?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다가 이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다 이혼당해 놓고 남자는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며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늘 오냐오냐 하며 공주 대접하는 것이 문제였죠. 새언니, 전에 제가 연예인 할 거라고 말한 적 있죠? 댄스 학원 다니고 싶은데 가족들이 다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고민이에요. 뭐라도 하나 잡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 아닐까요? 헐, 언니도 오빠랑 완전 똑같은 소리 하시네. 저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댄스 동아리에서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코인 노래방 지금도 친구들이랑 가면 가수하라고 난리고요. 알죠? 아가씨 끼 많은 사람인 거. 근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현실적으로 아이돌 같은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돌 아니라 정확히는 가수 할 거라고요. 댄스도 되고 노래도 되는 그런 가수. 오디션에서 얼마나 희소성 있는지 아세요? 인생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 알만한 분이시면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네네. 아이돌 한다는 의미로 제가 오해를 했었네요.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언니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럼 저 응원비로다가 댄스 학원비 좀 지원해 주실 거죠? 저번에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셔서 교재비며 인강비 40만 원 드렸었는데요. 그건 이미 다 사용했죠. 언제적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내일까지 돈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술 마시고 폭주할지 모르니까.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의금으로만 300만 원은 넘게 깨졌었던 거 아세요? 에이, 언니, 유머 감각이 심하게 부족하시다? 당연히 농담이죠, 농담. 그래도 농담이 진담 안 되게 하려면 돈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 엄마랑 오빠까지 일단 이번 달만이라도 각자 2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나 믿어준 언니는 특별한 50% 할인해 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연락 왔는데 댄스 학원비 지원 좀 해달라며 저한테 10만 원을 달라네요. 그래, 고맙다. 아가, 너한테 곧 10만 원 붙이도록 하마. 대신 내가 붙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네가 도와준 걸로 치자꾸나. 지지하는 사람 하나라도 더 많은 줄 알면 걔도 더 힘낼 수 있겠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가씨가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걔 임신했을 적에 폭력적인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다 내 탓이니 희원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어머님이야 자식 둘 대학 보내시고 할 도리 충분히 다 하셨죠. 이제 성인 됐는데 더는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걔가 결혼하고 바람핀 것도 내가 임신했을 때 닭날개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내가 희원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이해해다오. 술을 마시다가 가족들에게 늘 민폐를 끼쳐놓고 그걸로 태연하게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시누이 때문에 혈압이 안정을 찾을 날이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1억일 한 2년 정도 되자 저는 시누이라는 사람 자체를 포기하게 됐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래도 가족이라며 포기를 하지 못하셨죠. 시누이는 제가 결혼 생활 중 출산을 하게 될 때까지도 여전히 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얼마 전에 출산하셨다면서요? 제가 선물이라기에는 좀 약소한데 나중에 휴지라도 사들고 갈게요. 애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술술 풀리라는 뜻을 담은 선물이에요. 한 3개월 전쯤에 출산하게 됐다고 연락했을 때 축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부터 쭉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이 다 걱정했네요. 특히 어머님이 상심이 크셔서 알아 누우셨어요.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어찌됐건 휴지 선물 괜찮죠? 선물 괜찮으니까 그냥 아가씨 용돈으로 쓰세요. 댄스 학원인가 그거 다니려면 돈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이제 댄스 학원은 안 다녀요. 보컬 학원이랑 같이 전공했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제 길 아닌 것 같아서요. 2년 가까이 해온 거 말고 다른 진로 생각해둔 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이도저도 다 힘든 것 같아서 남들처럼 취직이나 할까 싶네요.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 정도면 한 번 다녀오긴 했어도 남자들 줄 설 거고. 네,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지민이 이제 봐줘야 할 것 같아서 많이 바쁘네요. 언니, 생각해보니까 지민이 돌보는 거 저한테 맡기시는 건 어때요? 가족이라서 믿을 수도 있고, 언니 몸도 조리해야 할 텐데, 돌봐줄 사람 있으면 편하잖아요. 대신 용돈 같은 것 좀 시급으로다가 좀 챙겨주시고요. 아가씨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좋기는 한데 애 돌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이,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추진력 쩔고 아이 잘 돌보는 데다 엄청 좋아하는 신우만 믿으시라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남편 역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를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술을 마신다거나 맘대로 인생을 사는 시누이라고 해도 애를 돌보겠다 나서 놓고 허튼 짓을 하지 않겠지 하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육아활동을 통해 망나니 같은 시누이가 조금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내일부터 우리 지민이 돌봐주라고 허락하기는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애들 좋아했었던 건 맞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엄마도 나도 걔한테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 이번에도 믿어줬는데 헛짓거리 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가족 아니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으름장 놔봤자 아무 소용 없었잖아. 아니, 엄마도 이제는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겠다고 하시네. 만약에 또 헛짓하면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남처럼 대하려고. 당신이 그렇다면야 걱정 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혼자 맡겨두는 게 걱정이라. 애를 좋아하는 거랑 돌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 아가씨가 집에 술 있는 거 마셔버릴까 걱정돼서 다 치워야 할까 싶기도 하고 알러지 있을까봐 주의해야 할 음식 일러주기는 했는데 기억할지도 의문이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걔한테 아기 돌본다고 카메라도 있다고 말해놨으니까 허튼 짓 안 할 거야. 아가씨 뭐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나 만약에 아가씨가 우리 애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나 말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말릴 리가 있나? 지금도 희원이가 이제까지 나나 가족들한테 끼쳐온 민폐 짓거리 생각하면 이가 갈리거든? 근데 엄마가 또 봐주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다. 일단 두고 보기나 하자.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몇 주간은 잘한다 싶던 시누이. 생각보다는 우는 애를 잘 달래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하는 모습에 괜한 걱정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회사에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으로 온천이 딸린 리조트 이용권을 받게 되는 일이 도중에 생기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여행을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2박 3일 노는 일정 중 저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도중에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 시누이는 술에 취해 자고 있고 집안은 온통 음식이며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애 있는 집에서 술판만으로도 기겁할 일인데 남편에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하도록 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나, 이 미친년을 어떡하면 좋냐? 이거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왜? 아가씨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내가 애 잘 돌봤는지 걱정돼서 집에 CCTV 설치한 거 확인해 봤거든? 근데 희원이도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 막 친구들인지 사람들 불러서 술판을 벌려놨더라고. 근데 애 우니까 재우겠다고 애한테 분유에 술을 타서 먹이더라. 뭐? 우리 지민이한테 뭘 어쨌다고? 술을 먹여? 많이 먹인 건 아니고 조금 타긴 했는데 하여튼 미친 짓이지. 일단 병원에 애 데리고 가고 있어. 나 이거 엄마한테 말해서 이 계집애 완전 요절을 내든지 해야겠으니까. 어머님한테 말해도 별 소용없지 않을까? 엄마, 희원이한테 한없이 약한 게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 거 알지? 근데 지금 희원이가 아무것도 모를 우리 지민이한테 술 먹인 상황이잖아. 이건 엄마도 희원이 혼낼 수밖에 없는 건이야. 일단 아가씨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어머님도 이 문제는 꼭 짚고 화 좀 단단히 내주셨으면 좋겠어.
희원이 지금 어디 갔어? 숙취했다면서 밖에 나갔다가 온대. 근데 아까부터 연락했는데 안 받네. 내 연락도 안 받는데 이 망할 자식 또 잠수 탈 생각 아닌가 몰라. 남편의 예측대로 신우이는 다시금 잠수를 탔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을 일이었죠. 저를 포함한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가족 모두가 신우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챙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돈부터 끊기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적어도 빌러는 오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내가 부탁 하나만 하도록 하자.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아가씨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아니, 아가, 내가 부탁하려는 건 희원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걔가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 이제 나도 더는 못 참겠구나.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님? 만약 걔가 또 너한테 사과 안 하고 뻔뻔한 소리나 해대면 그냥 가족 취급을 하지 말자꾸나. 너가 그동안 나 위해서 힘든 희원이 감당해주고 참아준 거 잘 알고 있다. 이제 더는 너한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지민이한테 술을 먹이다니 그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니? 이래놓고 연락이나 두절되고 앉았으니 내 화가 가라앉질 않는구나. 어머님, 그러면 정말 아가씨랑 연 끊어도 상관없으신 상황일까요? 지금 심정으로는 골백번도 벌써 연 끊고 머리칼을 다 삭발시켜놨다. 이혼할 때만 해도 불쌍하게 보였는데 이젠 지 자업자득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애미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해도 너무 하잖니. 내 손주 까딱 죽거나 문제라도 생겼으면 지가 책임질 거야. 이 망할 딸년 때문에 내가 혈압이 가라앉을 날이 없구나. 그럼 일단 가족들이 보내는 용돈부터 죄다 끊어버리죠. 지가 직접 돈 벌고 아쉬운 입장 되어보기 전에는 매달리거나 사과할 일도 절대 안 할걸요. 얼마 뒤 용돈이 끊긴 신우이에게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신우이였죠. 새언니, 저예요, 신우이. 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취직할 때까지만 언니 집에서 신세 좀 질게요. 이번에는 또 취직 핑계로 들어오시려고요? 애한테 술 먹게 하신 건에 대한 사과 아직 못 들었는데요. 아니, 진짜 엄마도 이렇게는 잔소리 안 해요, 언니. 제가 좀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씨는 참고 산 적 딱히 없는데요. 항상 가족들이 참아주고 희생하지. 뻔뻔하게 구는 건 아주 대한민국 최고시잖아요. 뻔뻔하게 정말 나서면 언니 지금 기 눌려서 저 쳐다보지도 못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시든지요. 제가 무서워할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 저 이제 진지하게 토익이랑 면접 공부할 거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건데 방해되니까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 계시고요. 배려심 많은 언니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죠? 아니, 너 같은 개망난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네? 지금 너라고 하신 것도 모자라 개망난이라고 욕하신 거예요? 이럼 엄마한테 내가 할 말이 좀 많아지는데 수습 가능하세요? 어머님도 너 같은 거 이제는 손절한다고 하셨어. 뻔뻔한 짓거리도 적당히 해야지. 애 죽일 뻔해놓고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니? 이제 좀 지났다 싶어서 잠잠해지니까 또 취직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힘들게 할 거잖아. 너는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하셨고 나도 남처럼 대할 거니까 이제 신경 꺼. 어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적당히 하세요. 말싸움 이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엄마 절대 저버리고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다툼의 과정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어요. 희원이 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나나 내 오빠나 며느라기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에이, 엄마 나 실수한 거였다니까. 마음으로 미안한 게 너무 크면 미안이라는 말도 원래 꺼내기 힘들다잖아.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해서 그랬던 건데 태도를 왜 꼬집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지금 했던 말이라도 저한테 하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기는커녕 실수인데 뭐 어쩌라는 식으로 도리어 뻔뻔하게 구시지 않으셨어요? 이 언니 독한 분이시네. 지금 엄마랑 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미 CCTV 영상 다 확인했고 아가씨가 어떤 짓 저질렀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그간 대화 내용 보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년인지도 확연히 나오고요. 그동안 내가 널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고, 그거 다 내 업보로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애한테까지 술 먹이고 막 나가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더구나. 앞으로 용돈도 없을 거고, 너 자립하는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태줄 거다. 괜히 가족들 집에 빌부터 지낼 생각일랑 절대 하지도 마라.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고 해도 용서해줄 맘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엄마랑 아빠가 불화 있었던 시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상처 많이 받았던 거 언제는 이해한다더니? 이거사, 너는 봐줄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섰어.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너는 남인 줄 알고 남처럼 대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아가씨, 저랑 남편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깐만, 엄마. 언니, 저 돈 없으면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거짓 차림으로 있다가 납치라도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술병으로 남의 머리 깰 정도로 용맹한 분이니 아주 잘하시겠죠. 정 그게 걱정되면 건실하게 일을 할 생각을 하세요. 나도 일하고 싶다고요. 근데 공부가 죽을 만큼 싫은데 날더러 뭐 어쩌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일 적게 할 수 있는 직업 추천을 해주시든가. 어머님, 들으셨죠? 아가씨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앞으로 아가씨가 직장 구하고 자립할 때까지는 절대 지원해주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 지원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달아? 결국 뻔뻔하게 인생을 멋대로 살던 시누이는 행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술병으로 남의 머리를 깨고 아기에게 술을 먹여도 기회를 주려던 시어머니마저도 돌아서게 했으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인성이었죠. 시누이는 이런 일이 있자 처음에는 울며불며 호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살기는 싫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출빚을 내가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연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